그는 간수에서 가장 폭력적인 흑사회 두목 마빙빙입니다. 마가군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10여 년 동안 란저우에서 수많은 대형 사건을 저질렀고 여러 명의 생명을 잃게 했고 그의 흉포함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합니다. 마빙빙은 당시 란저우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빙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인해졌고 또 어떻게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6월 21일 그는 간수성 핑량시에서 태어났습니다. 70년대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마빙빙의 가정은 생활이 부유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는 공산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어렵게 사는 반면 마빙빙은 부유하게 자랐고 먹고 입는 걱정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부유한 덕분에 항상 주변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고 인기가 늘 좋았습니다. 마빙빙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업 성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반에서 항상 반장이었고 학생 간부였으며 얌전하고 철이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사로서 학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머니가 남매 셋을 잘 가르쳐 주었고 독서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마빙빙이 나중에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희망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마빙빙은 고등학교 시절 성격이 크게 변했습니다. 반항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일에 극단적으로 행동했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은 후로는 학교 생활을 대충 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시 그는 무협소설을 좋아했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며 마음속으로 무협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빙빙은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무협소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무협소설의 줄거리는 모두 허구였지만 마빙빙은 자신도 한 세대의 협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중국은 비교적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개혁개방과 함께 많은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마빙빙은 불량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거리에서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생활을 마빙빙은 오히려 부러워했고 그들과 연을 맺게 됩니다. 매일 그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싸움에 참여했고 서서히 수업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마빙빙이 자주 수업을 빼먹자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모님도 당황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매를 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마빙빙이 학교를 떠난 후 밤늦게 집에 오거나 아니면 대부분 시간을 외박으로 지냅니다. 어린 나이에 돈 나올 구멍도 없기에 불량배들과 같이 약탈하고 절도하며 하루 종일 싸움질만 하면서 보냅니다. 분명 이것은 범죄라는 걸 알지만 그는 이러한 삶을 매우 기뻐했고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마빙빙이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경찰에 잡힐까 두려워 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돈을 가지고 허난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수많은 곳 중에 허난성에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그가 읽었던 모든 무협소설의 중심지가 허난성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는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허난성 무술학교에서 싸움 실력을 톡톡히 배웠습니다. 원래 좀 왜소한 체격이어서 실전에서 밀리는 편이었지만 절세무공을 배운 뒤 확실히 싸움 실력도 남달랐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마빙빙이 다시 란저우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술을 통해서 란저우라는 이 땅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는 매일 거리로 나가서 싸움 상대를 찾았고 결과는 항상 마빙빙의 승리로 끝나니 자연적으로 이곳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란저우의 조직폭력배는 두드러진 리더가 없었고 대부분 소규모 무리들로 매일 싸움을 하면서 땅 따먹기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싸움 실력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며 잔인해 보이는 마빙빙을 많은 불량배들이 형님으로 모시고 싶었고 빠른 시간 안에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자식에게 아버지는 일정한 돈을 주었습니다. 마빙빙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곤 합니다. 노점 혹은 옷가게 등을 통해 머리가 남달리 좋은 그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지만 많은 동생을 거느리다 보니 항상 돈은 부족했습니다. 많은 동생들은 일은 안 하고 마빙빙만 바라보며 하루 밥값만 해도 엄청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지만 매일 감당해야 하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들 앞에서 무시를 당할까봐 절대 이러한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형님이라고 불리면 동생들을 굶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빙빙은 매일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란저우 거리에서 다른 패거리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빙빙은 별로 재미없다고 느껴지는데 이유는 매번 싸움에서 승리가 당연한 일이었고 더 자극적인 일을 찾고자 합니다. 당시 간수에는 조금 큰 규모의 폭력 조직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빙빙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빙빙은 간수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었고 그 조직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간수에서 인정받는 조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삶을 살다가 예상치 못하게도 마빙빙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케이크 가게를 열어 정당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이유는 마빙빙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잠깐 일하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20살의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맹렬히 구애를 했지만 마빙빙의 불량한 삶 때문에 거절을 당했지만 진심으로 불량 생활을 그만두고 구애를 한 결과 여성은 감동을 먹고 둘은 사귀기로 합니다. 부모님의 후원으로 케이크 가게를 열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자한테 엄청 잘해주었습니다. 당시 여자 집에서는 조폭이었던 과거 때문에 반대를 했기에 그는 케이크 가게 외에도 옷가게를 오픈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마빙빙의 부모님은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빙빙을 도와 사업을 돌보면서 소녀 부모님과 더 많이 교류하고 이 결혼을 조속히 성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전히 안정되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여자 집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또 사고를 칩니다. 당시 마빙빙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사업을 고민하던 중 옛 형제가 찾아와 강도짓을 도와달라 했고 일이 성사되면 마빙빙에게 거액을 주겠다고 약속하니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돈이면 여친이랑 좋은 집을 사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상대를 너무 심하게 찔러서 중상을 입혔고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울면서 면회를 온 여친을 보면서 마빙빙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꼈고 감옥에서 열심히 개조하여 하루빨리 출소할 테니 꼭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이 말을 듣고 꼭 기다린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빙빙의 극단적인 성격은 감옥 내에서 바른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감형을 받았고 정말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마빙빙의 여자친구는 그를 떠나지 않고 곧바로 그와 결혼했습니다. 마빙빙은 매우 감동받았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며 성실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빙빙이 없는 동안 그의 옛 조직은 란저우 지역에서 매일 얻어터지면서 구걸하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마빙빙을 찾아와서 다시 조직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마빙빙은 동생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도 정상적인 직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빙빙의 마음속 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동생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갈등을 통해 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홍콩 조폭 영화가 방영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깡패가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빙빙은 그들의 수법을 따라 길가의 상인들을 목표로 삶았습니다. 마빙빙 일당은 노점상들한테서 보호비를 받았고 돈을 내지 않는 상인들 가게 앞에 앉아 온갖 소란을 피워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빙빙 일당은 길거리에서 행인들의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는데 진심 미쳤습니다. 당시 부하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본인이 살기 위해 형님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로 인해 마빙빙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강력한 증거 앞에 범죄를 인정하고 결국 강도 혐의로 1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마빙빙은 출소 후에도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며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는 옛 친구들을 찾았는데 그중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종 불량배들이 호텔에 와서 소란을 피우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마빙빙의 수단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공영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빙빙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마빙빙은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호텔에 가서 입주했습니다. 며칠 후 불량배들이 나타났고 마빙빙은 좋게 얘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마빙빙을 쳐다도 보지 않았고 무시를 하니 화가 났습니다. 양측은 바로 주먹질을 시작했고
결국 상대방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번 도움을 주고 마빙빙 일당은 호텔의 방 여러 개를 차지하고 입주를 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그는 마가군을 설립하고 사회 날라리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으며 매일 다른 조직들을 찾아다니면서 싸워서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군은 현지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1992년에 이르러 마빙빙, 딩아이후이, 룽기젠, 왕빈, 왕샤오용 등은 부정한 축자의 수단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틈만 나면 동생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린시성을 가진 한 사장이 마빙빙을 찾아와 나이트클럽을 오픈했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제시한 금액이 높으니 마빙빙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빙빙은 마누라를 속인 채로 다시 조직폭력배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린 사장의 나이트클럽을 봐주는 외에 주변 나이트클럽에 동생들을 보내서 일부러 영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한 나이트클럽에 가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이트클럽의 매니저는 마빙빙 무리를 보고 흑사회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때 마빙빙 일당에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도망을 치던 중 건물에서 뛰어내려 평생 하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베었고 인명사고까지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린 사장과 함께 샤먼으로 도망쳤습니다. 린 사장은 원래 푸젠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간 린 사장은 이젠 란저우에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 란저우의 모든 사업을 마빙빙에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마빙빙은 경찰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보고 다시 란저우로 돌아갔습니다. 란저우로 돌아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조직을 일으키려고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1993년의 어느 날 밤 마빙빙 일당은 할 일 없이 거리를 걷다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동생 중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가서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왔는데 잠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냥 무시를 하니 동생은 열받아서 끌어가려고 했고 여인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내의 구원의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재빨리 달려와서 마빙빙의 동생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주먹다짐을 했고 지켜보고 있던 마빙빙과 그의 무리는 달려들어 남편을 구타하고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고 이런 환경에서 사람을 죽도록 패는 이들은 참으로 법도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마빙빙 일당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사실 경찰들은 마빙빙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고 당시 통신과 여러 형편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하기에 증거를 모으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벌인 후 또 사라졌습니다. 2년 후 건방진 마빙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무리는 밖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마빙빙 조직이라고 언급했지만 상대방은 무시하며 마빙빙의 동생들을 폭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혼란을 틈타 밖으로 뛰어나가 마빙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마빙빙과 동생들은 무기를 가지고 도착했고 상대방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은 사람이 많았지만 마빙빙이 총과 칼을 빼어드는 순간 전부 당황하면서 싸움을 멈췄고 결국 6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일로 란저우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마빙빙은 다시 도망쳤으며 결국엔 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심 이때는 어떤 세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간수성에서의 마빙빙 인지도는 날로 높아졌고 많은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조직에 가입합니다. 식구가 많아지니 돈도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 흑사회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마약과 카지노입니다. 그들은 란저우에 많은 카지노를 열었습니다. 오픈한 동시에 부하들을 다른 카지노에 보내서 같은 수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고객들을 자신의 카지노로 유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독점을 했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나중에 스파이로 파견된 경찰들을 살해한 이유로 하이커우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경찰을 죽인 사건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이커우 지역으로 도망친 건 확실합니다. 마빙빙이 나중에 체포된 후 하이커우에 대한 진술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이커우로 도망친 그 2달 동안 저는 이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날이 참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그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너무 짧았고 바로 잡지 못한 과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이커우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고 저와 아내는 큰 타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과 아이는 삶의 전부입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남편도 먼 곳에 도망을 쳤기에 아내는 멘붕에 빠졌고 제발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첫 애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이를 나중에 더 가지자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하이커우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집을 임대하여 평온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1,200원을 주고 낡은 자전거를 샀습니다. 외출할 때 자전거를 타는 것은 예전에 고급 승용차를 운전했을 때보다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생활이 규칙적이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그 시절은 특별했습니다. 그때야말로 아내와 진정한 부부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가졌음에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은 자유를 갖는 것이며 큰 벽 밖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에 대한 동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래 마빙빙과 그의 조직의 사건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2월 2일 밤 10시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운전하고 나타나서 칼과 곤봉 등 흉기를 들고 칠리허구 서역의 한 노래방에 뛰어들어 사람을 보는 대로 때리고 물건을 부수며 6명의 직원을 중상으로 다치게 했고 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떠났습니다. 1997년 9월 중순 마궈둥은 주유하이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마궈둥은 주유하이가 술집 아가씨에게 마약을 팔았다는 이유로 왕바오취안, 왕루창, 마빈과 디젠슝, 청량을 시켜 주유하이를 리징 위한 직원 기숙사로 불러서 심하게 때렸습니다. 조직원 청량은 칼로 주유하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마궈둥 등은 주유하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여 그의 몸에 철사로 묶은 뒤 란저우시 황하대교로 끌고 가서 던졌습니다. 1997년 1월 6일 오전 2시경 린칭량과 장궈홍, 류하이룽은 란저우 리징 위안 호텔 노래방에서 소비를 한 후 가격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호텔 부총경리 룬기젠이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린칭량 등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 룬기젠, 마빙빙, 왕샤오용 등 8명이 린칭량이 탑승한 택시를 쫓았습니다. 강제로 추월하여 택시를 멈추게 하고 3사람을 채서 끌어내어 폭행한 후 도주했습니다. 린칭량과 장궈홍은 중상을 입었고 류하이룽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범행 후 룬기젠은 자금을 제공하고 왕샤오융과 함께 가해자를 피신시켰습니다. 1997년 초 린샤오위는 판다 가죽 한 장을 판매하려고 했고 수종춘에게 구매자와 연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종군, 천페이중, 린메이프, 황춘샹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차례로 서로 위탁하여 판다 가죽 매매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러 방면의 연락을 거쳐 결국 97년 10월 16일 오후 4시경 푸젠성 샤먼시 관커우진 야두주점에서 거래를 하기로 결정되었고 판다 가죽을 대만인에게 판매했습니다. 거래 중 공안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술집 밖에서 기다리던 린샤오위는 도주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다는 국보이고 가죽뿐만 아니라 일체 판매하면 안 됩니다. 1998년 4월 25일 밤 11시경 마푸는 란저우시 청광우 야시장의 한 노점에서 양고기를 먹은 후 돈이 부족하여 하승리의 아내 안휘화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양고기 구이 노점상은 이 상황을 알고 우스만에게 알렸습니다. 우스만은 포리민, 류보, 마아단, 장궈창과 함께 야시장에 달려왔고 마푸의 돈을 지불하러 온 하승리, 안휘화 등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우스만의 무리는 사람을 모아 5발의 엽총과 칼을 들고 다음날 새벽 란저우시 청광우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하승리 등을 찾아 구타했습니다. 여러 차례 칼을 찔러 하승리가 사망했고 그의 아내 안휘화도 베었습니다. 1998년 6월부터 8월까지 마빙빙과 그의 일당은 란저우시 자오자완 과일 창고에서 샤오싱쿠이와 왕시후의 중개 수수료와 대리 수수료로 800만 원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1998년 말 마빙빙, 리제 등은 란저우의 지하 검은 돈을 통제하기 위해 도박에 참여한 저우홍 등을 장애인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1999년 2월 1일 저녁 마빙빙과 딩아이 후이는 차를 운전하고 마궈둥과 장웨이린을 칭양로에 위치한 간수국제 호텔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궈둥과 장웨이린은 5발의 엽총을 들고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우홍과 리장은 오토바이를 몰고 호텔 근처의 궁위한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저우홍 등은 호텔을 나와 궁위안샹 남구에 주차된 승용차를 타고 가려던 중 마궈둥이 차문을 잡아당겨 장웨이린과 함께 저우홍의 다리를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쏴 죽인 후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마빙빙과 딩아이 후이는 마궈둥에게 600만 원을 주고 도주하도록 주선했습니다. 1999년 2월 14일 마빙빙과 린샤오위는 샤먼의 공범 최젠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마빙빙은 마궈둥에게
린샤오윈의 집에 놀러 가자며 최젠을 샤먼시항구로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린샤오윈은 차를 몰고 마궈둥과 최젠 두 사람을 과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린 후 린샤오윈, 마빙빙, 마궈둥은 총을 들고 최젠을 사살했습니다. 이어 시신은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1999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3월 25일까지 마빙빙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조직원들과 함께 란저우시 젠란 호텔 홍마방 시티에 카지노를 열었습니다. 카지노를 통해 총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동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경찰 특별 전담반은 마빙빙 일당이 일반 범죄 조직이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악을 지닌 조직폭력 범죄 조직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사건들이 보고된 후 성공안청과 공안부에 큰 관심을 끌었고 대형 사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 4월 사건을 수사하는 란저우시 7.2호 공안국은 다수의 내부 조사와 외부 조사를 통해 마빙빙 범죄 조직이 1990년대 초에 형성되었고 60명 이상의 구성원이 연루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전과 마약 밀매, 사회적 날라리들을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마빙빙이고 핵심 멤버는 린샤오윈, 룸기젠, 딩아이후이, 마단, 푸즈룽 등입니다. 그들은 다른 두 개의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함께 거대한 조직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2001년 8월 초 성공안청의 배치에 따라 란저우시 공안국은 807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전력으로 수사했습니다. 20여일간의 치열한 조사와 추적 끝에 마빙빙 그룹의 일원인 15명이 체포되었으며 그중 잠복해 있던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신문 결과 마빙빙 그룹은 란저우 광련, 산진 룽시로, 둥우 빌딩, 시잔 등 유흥업소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사건과 자오자완 과일 창고에서 보호비를 수수한 등 6건의 중대 범죄 사건을 확인했으며 깊이 숨겨져 있던 다른 20여 명의 관련자를 깊이 파헤쳐 체포 작업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 조직은 은닉이 깊고 조직이 치밀하며 구성원이 방대하며 샤먼의 흑악 세력과 결탁하여 총 16건의 대형 형사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중 살인사건은 9건,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9명, 납치사건은 1건, 강도사건은 2건 있습니다. 2004년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간수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3일 동안 란저우에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와 가장 오랫동안 피해를 입힌 마빙빙 사건을 공개 심리했습니다. 2006년 간수성 고급인민법원은 마빙빙 흑사회 성격 조직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빙빙은 조직, 고의상해, 고의살인, 강도, 공갈, 불법 총기 소지, 소란행위, 은닉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당했습니다. 2006년 9월 14일 마빙빙은 주사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